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산재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또는 유족보상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민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금품을 가해자나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수령한 금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간의 조정 및 공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 과정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대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으로 인해서 산재노동자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금품 수령이 현재는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적으로 산재사건 접수를 위한 요양신청서 서식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 내용은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보상 및 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금품을 받는 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막상 민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사업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한 번쯤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있는가? 그 해답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합의금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조문상 그 핵심은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으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급 당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전혀 없는 경우 보험급여 지급 자체에 대한 법률적 하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합의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합의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전혀 이중보상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 2월 1일 날 한 달 뒤죠. 한 달 뒤 사업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합의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합의를 하고 합의서상의 손해배상금 일체로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도 받은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해서 휴업급여 및 병원비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에 따른 산재보상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1억 원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와 병원비는 당연히 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산재는 성이 났는데 산재보상급여는 못 받을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그 합의서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사후적으로라도 수정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합의서의 사후적 수정의 효력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합의금에 따른 소송 결과 나온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니 적절히 잘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미 다른 보상 및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다른 보상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급여는 그 해당 금액만큼 전액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주나 가해자로부터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금품을 받았지만 돈 금액을 임의로 사업주에게 반납한 경우 이제 받은 금품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산재급여는 다시 수령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 그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 관련 각종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사나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양쪽의 보상금을 모두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